채충수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말하자 채충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려면 수레꽃 몇 놈만 보섭하면 되겠구나. 그래, 이참에 두경석을 제거해버리자. 1196년 8월 명종은 태자와 함께 개경을 행차하였다. 수많은 변란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수레가 와이카노. 수레가 한쪽으로 기울더니 구경꾼들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때 폐하께서 변을 당하셨다. 그러자 호종하는 관리들이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혼란을 틈타 채충원의 무사들이 달려가 두경성을 공격했다. 두경성은 칼을 집어들더니 먼저 덤빈 몇 명의 무사들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그러고는 명종에게 달려갔다. 폐하, 자객들이 옵니다. 신의 뒤에 서십시오. 신이 폐하와 태자 전하를 지키겠나이다. 두경성이 그렇게 나오자 자객들은 더 이상 덤비질 못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채충원이 일이 틀어졌음을 알았다. 그는 말을 달려가 나머지 자객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폐하, 괜찮으시옵니까? 오, 최장군, 여기 문화시 중이 아니었다면 짐이 큰 봉변을 당했을 것이오. 그렇사옵니까? 허나 이제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장이 나서 일의 배후를 낱낱이 파헤치겠사옵니다. 그리해 주시오. 그러나 이 일을 꾸민 사람이 다름 아닌 채충원, 채충수 형제였으니 당연히 배후를 밝히는 일은 흐지부지 되었다. 채충수가 말했다. 두경승의 무력이 굉장합니다. 아무래도 힘으로 그를 찍어 누르려면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충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 되면 일이 커지게 될 것이고 자칫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두경승은 힘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 시각 두경승은 비밀리에 명종을 알려하였다. 폐하, 그날의 일은 채충원이 꾸민 짓이 틀림없습니다. 신에게 명만 내리시옵소서. 단숨에 난신적자들을 척결하겠나이다. 그 말에 명종은 한숨만 쉬었다. 진도 알고 있어. 수많은 변란을 겪고 온 짐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소. 하지만 군부는 이미 채충원이 잡고 있어. 괜히 일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겠소. 두경승이 무릎 꿇고 간곡히 호소하였다. 이대로 넘어간다면 채충원은 또 일을 꾸밀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위험하옵니다. 먼저 그를 치지 않는다면 폐하께서 큰 낭패를 볼 것이옵니다. 명만 내리시옵소서. 역적 채충원과 그 가솔들을 모조리 도륙내겠습니다. 명종은 무겁게 고개를 젓다. 짐은 조용히 살고 싶소. 괜한 짓 하지 마시오. 끝내 명종이 그렇게 나오자 두경승은 궁을 나오며 크게 탄식하였다. 아, 폐하께서도 이제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하지만 내시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람을 심은 채충원에게는 궁한 여기저기가 자신의 눈과 귀였다. 두경승의 일은 곧 채충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이를 서둘러야 했다. 급히 신료 하나를 불러 물었다. 그 일은 준비하고 있느냐? 안 그래도 내일 폐하를 뵙고 말씀드리려 하였습니다. 서둘러라. 일이 급하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1197년 9월 신료 하나가 명종을 알련하고 고변하였다. 폐하, 흥왕사의 승통 요일이 두경승과 모의하여 영모를 꾀하였다 하옵니다. 채충원이 기다렸다는 듯 나섰다. 두경승은 오래전부터 뭔가를 꾸미는 것 같았사옵니다. 신이 역적 두경승과 그 일당들을 단숨에 척결할 것이니 폐하께서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명종이 한숨 쉬며 답했다. 경의 뜻대로 하세요. 채충원은 곧바로 동생 채충수를 비롯하여 박진재, 노석수, 김약진에게 유기 군사를 전후 좌우 4군으로 나누게 하고 성문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고는 두경승에게 사람을 보냈다. 좌승성께서 조정 인사에 관련하여 상의드릴 말씀이 있다 하여 속히 궁으로 드시라 하셨습니다. 상의할 게 있으면 지놈이 찾아오면 될 일이지 감히 누굴 오라 가라 하느냐. 조정일로 바쁜 분이지 않습니까? 문화시중께서 이해하십시오. 두경승은 이번에는 단단히 혼을 내야겠다 생각하며 입궁하였다. 그런데 역적 두경승을 잡아라. 궁 안에 숨겨둔 병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두경승을 공격했다.
무기도 없는 두경승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맨주먹으로 몇 명의 군사들을 때려 눕혔다. 하지만 워낙 숫자가 많았다. 결국 군사들에게 붙잡혀 최충원에게 끌려갔다. 역적 두경승은 할 말이 있는가? 두경승이 이를 갈며 최충원을 꾸짖었다. 내 이놈,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성 싶으냐? 어허, 지금 상황에 아직도 기백은 넘치는구나. 내가 너를 어찌해줬으면 좋겠느냐? 내 너의 시커먼 속을 다 알고 있다. 폐하의 명이 없어도 너를 죽였어야 했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이 한이로구나. 뭐시, 이 일에 폐하께서 연루되어 있단 말이냐?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폐하는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랬구나. 모든 일의 뒤에는 폐하께서 계셨던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좌우를 보며 명하였다. 역도 두경승을 옥에 가두라. 이놈을 어찌할지는 차후 판단할 것이다. 최추수가 말했다. 형님께서 아무리 잘하면 뭐하겠소. 임금이 저 모양인데. 지금의 임금으로는 형님의 봉사 10조는 이행되지 않을 것이요. 최충원은 그 말이 옳다 여기고 제사를 지내어 왕을 폐위할 것을 고하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천둥 번개가 치더니 우박까지 내려 단과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혔다. 그 일로 모두가 놀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최충원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태연하게 서 있었다. 그는 곧바로 신료들을 모았다. 또 변란이 일어났어. 이번 변란의 주동자는 충신이라 믿었던 두경승이요. 신료들은 그 일이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눈치를 살폈다. 최충원이 이어서 말했다. 이는 지금의 황제가 덕이 부족하기 때문이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변란은 계속 터질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봉사 10조는 이행되지 못할 것이니 백성들의 고달픔은 끝나지 않을 것이요. 그 말에 신료 하나가 알아서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지금의 황제로는 안 됩니다. 새 황제를 옹립해야 하옵니다. 그러자 두 사람 세 사람이 나서 그 말이 옳다고 하더니 금세 조정의 중론이 되어버렸다. 최충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신료들의 뜻이 이와 같으니 또 내가 나서 이를 매듭지어야겠군요. 최충원은 마지막으로 명종을 알련하였다. 명종 또한 일에 돌아가는 상황을 대략은 알고 있었다. 짐을 어찌하실 생각이요? 말을 내어드릴 것이니 향소문으로 가십시오. 일단 궁을 나오시면 나머지 일은 신이 알아서 할 것이옵니다. 짐을 죽일 작정이요?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다만 궁에 머무신다면 또 다른 변란이 생길 수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자 하옵니다. 명종이 그대로 행하자 최충원의 무리들이 나타나 그를 장락궁에 감금하였다. 명종은 목 놓아 울었다. 그때 두경승의 말을 들었어야 했거늘 내가 어리석어 그 일을 그르치고 말았구나. 1197년 11월 두경승은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울분으로 피를 토하며 죽었다는 설, 최충원이 암살했다는 설, 또는 노비가 두경승이 가진 금을 노리고 독살했다는 설 등 여러가지 추측이 있으나 그 사이는 불분명하다. 1197년 9월 23일 명종을 폐위시키고 태자 왕숙을 강화도로 유배 보낸 최충원은 왕의 친동생 평랑공 왕민을 새 국왕으로 옹립하였다. 내 나이 54세로 임금이 될 것이라고 꿈이나 꾸었겠소. 나는 조정일을 아무것도 모르니 최충원 그대가 알아서 해주시오. 고전일은 신이 알아서 다 할 것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심려치 마시옵소서. 한편 최충수는 또 최충원의 집으로 가 자운선을 만났다. 이제 천하는 5번 가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궁금한 것이냐? 두 분 형제 중에 누가 이 나라 최고입니까?